안녕하세요. A&D 디자인 스튜디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아이폰 15 프로를 그리는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리기 앞서 그릴 이미지를 불러와야 하는데요. 그림 프레임이라는 아이콘을 눌러주시면 이미지를 불러올 수 있어 먼저 프론트 이미지를 클릭하고 열기 눌러주시면 마우스 커서가 십자가 모양으로 변경이 됩니다. 이 의미는 이미지를 불러올 지점을 선택하라는 뜻인데요. 저는 0,0 중간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자, 정가운데에다가 마우스 커서를 갖다 댔는데 마우스 커서가 정확히 가운데에 위치하지가 않죠. 자, 이때 하단 메뉴 중에 그리드 스냅이라는 버튼을 눌러주시면 그리드에 자석처럼 붙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 상태로 가운데에 시작점을 클릭해 주시고 원하는 크기만큼 마우스 커서를 이동한 다음 왼쪽 마우스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미지를 불러오는 작업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미지를 투명하게 만들어 볼 겁니다. 자, 오른쪽 메뉴창에서 속성 탭 안에 재질 아이콘을 눌러주시면 투명도를 조절할 수 있는 메뉴가 나옵니다. 자, 여기서 투명도를 80% 정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작업하기 전 이미지를 선택이 안 되게끔 잠금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 이미지를 선택하고 상단에 자물쇠 아이콘을 눌러주시면 자, 이미지가 선택이 안 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자, 다시 오른쪽 버튼으로 아이콘을 눌러주시면 잠금 해제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방법도 좋지만 저는 주로 레이어에서 관리를 합니다. 자, 새 레이어 아이콘을 눌러 주시고요. 자, 새로 만들어진 레이어의 글씨 부분을 더블 클릭해 주시면 자, 이름을 바꿀 수 있는데 자, 원하는 이름으로 바꿔 주시고 상단의 표준 메뉴 안에 케이크 모양의 아이콘에서 작은 삼각형을 눌러 주시면 서브 메뉴 창이 나오는데 여기서 레이어 변경을 눌러 주시고 이동할 레이어 이름을 눌러주시고 확인 클릭해 주시면 원하는 레이어의 객체가 이동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라이트 뷰도 똑같이 불러와 주시면 됩니다. 자, 프론트와 똑같이 이미지를 배치를 해주는데요. 자, 이미지를 불러왔을 때 이미지 위치가 자기 멋대로 움직인다 할 때 쉬프트를 누르면서 위치를 잡아주시면 처음 선택한 시작점에 평면상에서 움직이게 되니까 원하는 위치에 놓을 수 있게 됩니다. 자, 만약 크기가 맞지 않는다면 스케일 아이콘, 그러니까 크기 조정 아이콘을 클릭하시고 시작점 눌러주시고 객체의 끝점 누르고 크기에 맞출 상대물의 꼭지점에 가져다 놓고 클릭 눌러주시면 상대물과 크기를 맞춰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똑같이 후면도 작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모델링에서 가장 중요한 건 큰 덩어리로 보는 것인데요. 자, 스마트폰의 큰 덩어리는 직사각형입니다. 우선 크기에 맞는 직사각형을 그려주시면 되는데요. 사각형 툴을 이용하여 시작점, 끝점 선택하고 사각형 커브를 그려줍니다. 자, 이어서 둥근 사각형 아이콘을 선택하고 방금 그린 사각형의 시작점과 끝점을 다시 선택해서 그려주고 자, 이때 마우스를 떼시면 안 돼요. 자, 마우스를 움직여 보시면 자, 영상처럼 자, R값이 자유롭게 이동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는 자, 그림과 최대한 R값이 비슷하게 그려주시고 엔터 눌러주시면 둥근 사각형이 완성이 됩니다. 자, 이미지를 잠시 숨기고 싶다면 아까 만들어 놨던 레이어에서
자, 전구 아이콘을 클릭해 주시면 이미지를 잠시 숨길 수가 있고요.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자, 이제 커브를 이용해서 스마트폰의 두께를 만들어 줄 건데요. 자, 이때 사용하는 아이콘은 돌출입니다. 자, 돌출할 커브를 선택하고 돌출 아이콘을 선택하면, 자, 돌출할 크기만큼 마우스를 움직여 주면 완성이 되는데요. 하지만 화면처럼 양쪽으로 돌출이 된다면 명령창 쪽에서 양쪽 글자를 눌러 아니오로 설정해 준다면 한쪽으로만 이렇게 돌출이 되게 됩니다. 자, 만들어졌는데 별로 변화가 없어 보이죠? 자, 이때 왼쪽 상단 뷰 이름 옆에 작은 세모를 선택해 주면 다양한 뷰 메뉴가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음영을 선택하면 만들어진 서피스가 시각적으로 잘 보이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 만든 서피스를 솔리드로 만들어야겠죠. 자, 평면형 커브를 이용한 서피스 아이콘을 클릭하고 닫을 커브를 선택하시면 서피스가 완성이 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반대쪽 면을 방금 그린 서피스를 복사하여 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사 아이콘을 선택, 시작점 클릭, 복사한 객체를 이동할 위치에 클릭을 해주시면 서피스가 복사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복사를 했는데 화면처럼 색상이 다르게 만들어질 수 있어요. 자, 이건 서피스 방향 성질이 반대로 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자, 이때 사용하는 아이콘은 방향 분석 아이콘입니다. 자, 방향 분석 아이콘을 선택을 하고 방향 분석할 서피스를 선택하면 다량의 화살표가 나오는데요. 화살표 방향이 바깥쪽이란 뜻입니다. 자, 화살표를 누르게 되면 방향이 바뀌거나 아니면 명령창에서 방향 버튼을 눌러주시고 바꾸기 하면 서피스의 방향 속성이 변경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만든 서피스를 모두 클릭을 해서 조인 아이콘을 눌러서 하나의 덩어리로 만들어주면 여기까지 오시면 거의 반이 완성된 거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거의 진짜 다 됐습니다. 자, 다음으로 후면에 카메라를 그려볼 것인데요. 뷰 방향을 백뷰로 설정하면, 자, 카메라 이미지가 잘 보이게 될 것입니다. 자, 바디 그린 것과 같이 먼저 네모를 그려줍니다. 그렸는데 커브가 잘 안 보인다면 다른 뷰로 돌아가 안 보이는 커브를 찾아서 잘 보이는 위치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다가 색상이 잘 안 보인다면 레이어에서 색상 박스를 더블 클릭하고 잘 보이는 색상으로 선택, 확인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둥근 사각형 아이콘을 눌러 바디처럼 R값을 이미지와 최대한 비슷하게 적용하시면 커브가 완성이 됩니다. 자, 이번엔 건보를 이용하여 돌출을 해주겠습니다. 돌출할 커브를 선택해주고 돌출할 방향의 건보를 선택하고 원하는 곳까지 이동하여 줍니다. 자, 여기까지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서 손가락을 떼시면 안 돼요. 그 다음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버튼에서 손가락을 떼게 되면 돌출이 완성이 됩니다. 자, 다음으로 삐져나온 부분을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삐져나온 부분을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림 아이콘을 누르고 자를 서피스 선택, 그 다음에 엔터, 잘릴 서피스를 선택하고 엔터 누르시면 원하는 만큼 서피스가 잘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카메라 위치가 잘못되어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자, 미러 아이콘을 선택한 다음 이동할 커브를 선택, 중심점 선택, 직교 모드 또는 쉬프트를 누른 상태로 위로 올려주시면 원하는 위치에 맞춰서 엔터를 누르시면 미러가 적용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앞서 작업했던 돌출을 그대로 다시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자, 카메라 부분도 솔리드로 만들어야겠죠. 평면형 커브를 사용한 서피스 아이콘을 누르고 후방 카메라 커브를 선택해 주시면 전체적인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자, 필렛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자, 필렛 아이콘을 선택을 하고 필렛을 적용할 부분을 클릭하면 되는데, 자, 화면처럼 적용이 안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필렛은 하나의 덩어리, 즉 솔리드 상태여야지 적용이 되는 겁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만들어진 서피스들을 조인을 해야 적용이 가능한 말입니다. 만들어진 서피스를 모두 클릭하고 조인 아이콘을 클릭하면 하나의 덩어리, 즉 솔리드 상태가 된 것입니다. 이때 필렛을 누르고 필렛을 적용할 부분을 클릭을 하고 적절한 R값을 적용해 주어 엔터를 누르시면 필렛이 적용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렌즈를 그려보겠습니다. 자, 아주 간단합니다. 이미지가 잘 보이도록 만들어준 다음 커브 1을 그리는 아이콘을 선택을 해주시고 사진에 맞게 커브를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컨트롤 C, 컨트롤 V 눌러서 원을 복사를 해주고 나머지 두 개에다가 원을 가져다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총 3개의 원이 만들어지겠죠. 자, 다음 가장 바깥쪽 원기둥을 그려보겠습니다. 원기둥을 그리기 위해 원하는 크기로 조절을 해야 됩니다. 자, 건볼을 이용하여 조절해 보겠습니다. 건볼의 동그란 부분을 누르고 움직여주면 자, 원 커브의 스케일이 조절이 되는데 쉬프트를 누른 상태로 움직여주면 크기가 비례하면서 조절이 되기 때문에 원하는 모양대로 크기를 조절해 준 다음 돌출해서 렌즈 모양을 만들어 줍니다. 자, 렌즈 모양을 만들어 주기 위해 후면의 서피스는 잠시 숨겨두고 기준면이 될 서피스를 다시 생성해 줍니다. 앞쪽의 면을 가져와서 그대로 사용하겠습니다. 다시 만들어도 되는데 미러를 이용해서 복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러 아이콘을 선택해 주시고 미러 적용할 서피스를 선택, 바디 여기와 여기 사이의 중심점을 선택하고 쉬프트 누른 상태에서 움직여주면 미러가 적용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방금 만들어진 서피스로 렌즈를 트림 해줄 건데요. 트림 아이콘을 누르고 자를 칼, 그러니까 자를 서피스 먼저 선택, 엔터, 다음 잘릴 서피스를 선택, 엔터 눌러주시면 서피스가 잘린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2개의 원기둥 서피스를 닫힌 서피스로 만들겠습니다. 평면형 커브를 사용한 서피스 아이콘을 사용해서 원기둥의 두 덩어리를 완성해 줍니다. 서피스가 뒤집혀졌다면 방향 분석을 통해 앞면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안쪽 검은 렌즈 바디를 그려보겠습니다. 아까처럼 원을 복사해서 크기 조정을 하여 크기에 맞게 줄여주시면 되겠는데요. 여기서 스냅을 중심점으로 잡아야 하는데 하단 메뉴의 개체 스냅에서 중심점 체크박스에 클릭을 해주시면 커브 모서리 근처에 마우스를 가져다 대면 자동으로 원의 중심점으로 기준이 잡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중심점을 클릭하고 객체 시작점을 클릭해 주시고 원하는 크기에 맞춰 엔터를 눌러주시면 간단하게 그리실 수가 있습니다. 새 레이어를 생성해 주시고 글자 부분을 더블 클릭해 주시면 이름을 바꾸실 수 있죠. 자, 색상도 변경해 보겠습니다. 색상 상자를 더블 클릭해 주시면 원하는 색을 선택할 수 있는데요. 그 다음 바꿔줄 객체를 선택을 하고 케이크 모양 아이콘 밑에 작은 삼각형을 클릭해 주시면 서브 메뉴 창이 나오죠. 여기에서 레이어 변경 아이콘을 선택해 주시고 원하는 레이어로 변경, 확인 눌러주시면 레이어가 변경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레이어를 다른 방법으로 바꾸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속성 탭을 누른 후 레이어 메뉴에서 속성 탭을 누른 후 레이어 메뉴 레이어에서 원하는 레이어를 선택하시면 레이어가 변경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위 방법으로 나머지 부분도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운데 렌즈를 삽입해야 하는데요. 렌즈는 간단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구 아이콘을 선택해 주시고 커브 가까이 가져다 대면 중심점 캐치 스냅이 적용된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중심점을 선택하고 끝점을 선택해 주시면 구가 완성이 되고 건볼의 스케일 조절을 이용하여 납작하게 만들어 줍니다. 자, 여기까지 그리셨다면 렌즈 하우징에 못따기를 적용해 보겠습니다. 자, 못따기 아이콘을 클릭을 해주시고 못따기를 적용할 모서리를 클릭, 엔터, 그 다음 하얀색 기준점을 클릭해서 못따기 크기를 설정하신 다음에 엔터 눌러주시면 못따기가 적용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렌즈는 못따기 범위가 넓은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 부분은 트림을 사용하여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진을 보고 커브 두 개를 그려준 다음 작은 커브는 안쪽으로 이동시켜 주시고
안쪽 커브와 바깥쪽 커브를 이용하여 서피스를 만들어 준 다음 이 서피스를 이용해서 트림을 해줄 겁니다. 자, 이때 로프트를 사용하면 되는데요. 자, 로프트 아이콘을 클릭해 준 다음 서피스를 만들어 줄 좀 전에 그린 두 개의 커브를 선택을 해주시고 엔터, 그 다음 한 번 더 엔터 눌러주시고 맨 위에 있는 보통으로 설정해 주신 다음에 확인 눌러주시면 하나의 서피스가 완성이 되는데요. 이 서피스를 가지고 트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림 아이콘을 클릭. 자, 자를 서피스, 방금 만들어준 서피스를 선택을 해주시고 잘릴 부분을 선택해 주시고 엔터 눌러주시면 화면과 같은 모양을 만들어 주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나머지 부분도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원 커브를 사진을 보고 그려주시고 돌출시켜 줍니다. 잠시 숨겨뒀던 서피스를 불러와서 분할해 줍니다. 자, 트림과 분할의 차이는 트림은 잘라서 없애버리는 거고 분할은 잘라서 나누는 것입니다. 자, 분할은 트림의 반대입니다. 먼저 트림을 사용했을 때 트림 아이콘 선택, 그 다음 자를 객체 선택 엔터, 잘릴 객체 선택 엔터 하시면 잘릴 객체가 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자, 분할은 분할 아이콘 선택, 잘릴 객체 선택 엔터, 그 다음 자를 객체 선택 엔터 누르시면 자를 객체를 기준으로 분리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도 똑같이 진행해 보겠습니다. 분할이 완성이 되었다면 레이어를 각자 다르게 적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돌출을 이용하여 덩어리감을 주겠습니다. 커브 상태에서 돌출을 하게 되면 서피스가 만들어지지만 서피스 상태에서 돌출을 하게 되면 덩어리, 즉 솔리드가 만들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나머지도 똑같이 적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R값을 적용해 줍니다. 자, R값은 2개 이상의 서피스가 합쳐진 모서리에 적용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R값을 적용할 때 상대 서피스를 만들어야 하는데요. 자, 가장자리 복제 아이콘을 선택, 커브를 추출할 모서리를 선택해 주시고 추출한 커브를 이용하여 돌출을 해주시고 서피스를 만들어 준 다음 R값을 적용할 서피스와 조인을 해주시면 R값 적용할 서피스로 준비가 되었습니다. 레이어가 바뀌었다면 속성에 들어가 레이어를 변경해 주시고 필렛을 사용하여 R값을 적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상대 렌즈에도 필렛을 적용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작은 구멍도 마무리 지어 주겠습니다. 자, 이 부분도 돌출해 주시고 솔리드 된 상태를 분해 해 주시고 바깥에 있는 서피스를 지워 주시고 조인할 서피스를 선택한 다음 조인 아이콘을 이용해서 합쳐 주시면 R값 적용될 서피스로 준비가 끝난 것입니다. 자, 여기에 필렛을 적용해 주시면 완성이 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진짜 거의 다 왔습니다. 자, 그 다음 앞면을 그려보겠습니다. 자, 앞면을 그리기 위해 뷰를 프론트 뷰로 변경해 주시고
새로운 레이어를 생성해 주시고 이름, 색상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화면을 그려줄 건데 처음 그렸던 커브를 선택해 주시고 간격 띄우기 아이콘 선택, 그 다음 명령창에서 거리 늘려주시고 원하는 치수 입력하시고 엔터, 간격 확인 후 다시 한번 엔터 누르시면 일정하게 커브의 간격이 띄어진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커브를 이용하여 분할해 줄 건데요. 먼저 분할 아이콘을 선택, 그 다음 분할할 서피스 선택, 그 다음 엔터, 다음 자를 서피스 선택, 엔터 눌러주시면 분할이 완료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무리로 레이어 변경해 주시면 화면이 만들어진 걸 보실 수 있습니다.